자, 이번 주제는 ADR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또는 사용 과정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나 또는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ADR 제도로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결국 구속력이 강한 소송으로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절차가 엄격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승패가 나눠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ADR 제도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ADR 기구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그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또 다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1987년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등과 같은 소비자 분쟁에 대한 ADR 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DR 해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ADR 해결 방식은 조정의 방식이 선택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ADR의 효력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 전 화해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과 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소송을 통한 강제성이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ADR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역할, 분쟁 해결을 요청받은 제3자의 역할, 분쟁 해결 절차와 효력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선, 조정, 재정, 중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중재 등의 기본적 요소들을 여러 방법으로 결합해서 조정, 중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절충적인 분쟁 해결 방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선은 분쟁 당사자 간의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3자가 그 사이에서 중개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알선은 분쟁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의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자주성이 중시된 측면에서 다른 ADR과는 조금 낮은 측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순수한 의미의 알선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변형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면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선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ADR 기구의 합의 권고안을 승낙할 경우에 효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문된 내용은 없지만은 민법상의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의 화해는 재판상의 화해와 조금 다른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DR 제도인데요. 조정은 분쟁 해결을 요청받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중개하여 쌍방의 상호 양보를 유도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고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분쟁 해결 내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알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기관에서 직접 구체적인 조정안을 만들어서 분쟁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재판상의 하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입니다. 재정은 분쟁 해결을 요청받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지만 분쟁 당사자는 분쟁 해결의 내용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고 ADR 기관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쟁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효력이 확정되고 그 효력은 민법상의 하해로 되는 경우도 있고 재판상의 하해로 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소비자 ADR 제도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재입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해서 분쟁 해결을 제3자에게 맡기고 그 3자의 판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 절차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 합의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상실되게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은 당연히 분쟁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다른 ADR 제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ADR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알선과 유사한 상담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인터넷 www.1372.go.kr이나 국번 없이 1372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면 전국에 소재한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상담 및 피해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행복드림을 구축해서 69개 기관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기관을 한 군데 모았으며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동해결기관에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구제입니다. 소비자 ADR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피해 구제 절차와 조정 절차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에서 이용하면서 또는 사용하면서 피해가 입었을 때 피해 구제 신청은 주로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원에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은,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치고 법률 검토를 끝난 후에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험 검사가 필요하면은 시험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근거로 분쟁 당사자, 즉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합의 권고를 하며 그 소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 구제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들의 조정을 개시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송달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다수의 소비자가 발생할 경우, 특히 최근에 많은 다소비 제품 또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위해서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요 쟁점에 공통하는 분쟁을 가지고 있을 때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는
자율적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은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다만 민법상의 하해가 효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 해결 업무에 수행하는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모법은 민법이나 방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그 외에도 다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또 세부적으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분쟁 당사자 간의 보상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품질 보증 그리고 부품 보유 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현재 한 700여의 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DR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